테크몬생만의 혁신 셋업 발굴 프로젝트 스타트업 히어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을 찾아서 가치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스타트업이 테크 세상의 히어로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 함께 평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실 투자 전문가 유니콘 엔젤 투자 클럽의 김진아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그 스마트 팜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 스마트 팜의 정말 광 동력 쪽의 기업으로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평가 기준 어떻습니까? 오늘 평가 기준은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술성 부분을 우선 중점적으로 보도록 할 거고요. 그 이외에 시장성과 성장성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통해서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테크 기업인데요. 쉘파스페이스의 윤좌문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스마트팜 조명 솔루션을 개발하셔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계시고 또 블루포인트와 LG 디스플레이가 주최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쉘파스페이스 어떤 회사입니까? 우리 먹거리에 대한 생산성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생산성에다가 품질과 안정성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밀 농업 기업입니다. 사실 농업과 이런 IT 기술 등을 융합한 이런 분야 중에 떠오르는 것도 사실 맞고 우리나라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좀 저는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농산물의 생산성, 품질이 개선이 된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게 태양보다 좋은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하고 또 이 기술 이름이 스마트팜 가변형 광원 장치 쉘파라이트. 이게 어떤 식으로 이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기존의 농업에서 쓰는 강원은 좀 생소하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 이제 광 부족 문제 때문에 농업에서 많이 이제 보조 강원이나 아니면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버티컬 파밍에서는 주 강원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시설원의 한 5%, 700만 평 정도가 이제 보조 강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강원들은 어찌 보면 기존의 산업이나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든 강원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채용해서 갖다 쓴 강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물한테 맞지 않은 부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에너지 문제입니다. 특히 기존의 강원들은 태양광하고 유수한 파장을 낸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파장을 내서 에너지 이피션시가 좀 많이 떨어지는 형태고요. 또 쓰는 형광등 같은 경우는 LED에 비해서 5배나 이피션시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단순히 그러면 LED로 바꾸면 우리가 에너지도 세이빙하면서 우리가 농사도 잘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LED는 안타깝게도 이제 단파장이라 해서 특정 파장만 줄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650 파장이라 한다면 그 파장을 줄 수 있다면 그 옆에 사이 파장인 한 680이나 700 파장을 주게 되면 식물은 한 30% 정도 성장이 더 증대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LED 시장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시신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450, 550, 650 파장만 보급형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차가 결국에는 보급형 LED 대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이 파장의 그런 특이 파장에 대한 그 가격이 월등하게 10배나 더 이상 또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농가에 필요 파장을 주기 위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농가의 부담도 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햇빛을 오히려 가리는 그런 또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정된 공간에서 보급형 LED를 기반으로 원하는 파장을 생장 단계별로 줄 수 있는, 종별로 줄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를 개발한 겁니다. 그게 저희 쉘파라이트입니다. 예.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어려운 기술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정말 식물이 필요하는 또 사람이 뭔가를 보는데 필요한 파장과는 또 다른 형태의 파장을 생장 단계별로 적절하게 주는 그런 기술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식물마다 필요한 빛이 사실은 뭔지 또 이 빛이 언제 필요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기술력이 필요해 보여요. 어떤 기술력이 들어간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다 도용하거나 다른 산업에서 쓰는 기술을 가지고 식물한테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특히 광 부분이 가장 품질에 영향력이 있는데 광 부분은 기존의 기술들이로는 부족함을 느껴서 저희가 라이트를 개발한 거고요. 그러면 식물이 그 라이트에서 식물이 어떤 파장 그리고 어떤 강도를 좋아하는지 구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식물의 파장과 강도를 구하는 것을 광조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광원 레시피라 그러는데 그 레시피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 내에서 그로스 챔버라는 생장상이 있습니다. 30대 생장상에서 저희 빅데이터, 즉 이제 실험 계획법을 이용해 가지고 식물 한 종이 어떤 파장을 좋아하고 강도가 생애 주기로 필요한지를 찾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저는 사람이 먹는 것만 음식만 레시피가 있는 줄 알았더니 식물도 빛을 먹는 거니까 네. 빛도 레시피가 있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근데 이게 사실 정말 식물이 필요한 빛 레시피라는 개념만으로도 농업의 활용도가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또 다른 기술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가 현재 결국에는 농업에 이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보급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이는 이제 과학이나 이런 사이언스에 쓰이는 고급 기술을 보급형으로 전환하는 기술로 가지고 있는 것이 태양광 인식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식물 상태 분석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식물이 잘 크고 있는지 사람이 직접 사이즈를 재거나 추출해서 건조해서 분리 정제해서 분석하지 않아도 고가의 장비를 써서 분석하지 않아도 그 상태랑 그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이미지로 분석하는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식물 공장용이긴 한데요.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식물의 커스터머, 즉 고객이 원하는 대로 자랄 수 있는 방향으로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자동화된 세상을 좀 원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셀파라이트를 적용했을 때 농산물의 품질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가 궁금한데 실험으로 검증된 게 있나요? 실제적으로 이제 실험을 해봤을 때 인삼 같은 경우는 노지 대비 한 2달 정도 길러서 RB1이라는 이제 그 기능성 성분이 있습니다. 지표 성분이긴 하거든요. 사포닌 중에. 그중에 간기능 및 이제 피로회복에 좋은 성분인데 10배 정도 증대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특용작물 위주로 하는데 아이스 플랜트라는 이제 당뇨에 좋은 성분입니다. 이제 피니톨이라는 성분이 당뇨의 혈당 강화에 좋은데요. 이 경우는 저희가 5배 정도 증대를 시켰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이제 저희가 레시피를 점점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딸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인삼의 사포닌 성분이 10배가 늘었다는 거는 이게 사실 그 성과로만도 이게 빌 레시피를 조정을 해서 가능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효능이 상당히 좀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장성 위주로 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독자적인 관 편집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팜용 식품뿐만 아니라 가정용 식물 재배기도 개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스마트팜을 집으로 들여놓는다고 하니까 왠지 좀 거실이 좁아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떤 개념인가요? 저희가 이제 바라보던 것 중에 아까 3가지 꼭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생산성, 그 다음에 품질, 마지막에 안정성 문제에서 저희가 가정용 재배기를 개발한 것은 이제 안정성에 대한 큰 무게를 두고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안정성뿐만 아니라 생산성에서도 이제 저희가 또 무게를 두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농산물의 유통 구조를 보면 원거리에 있는 생산지에서 우리 가정까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이제 소비되는 데까지 전체 100이 있다면 한 53%는 버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식량 부족 이렇게 식량 안보 문제라고 이렇게 이슈가 될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먼 원산지에서 오면서 많은 양이 버려져서 결국에는 그런 낭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먼 원산지에서 이제 가정까지 오게 되는 경우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왁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적 처리를 통해서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또한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저희는 좀 해결하고자 결국에는 근거리 농업, 적시적소 우리가 먹고 싶을 때 원하는 장소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정용 재배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이거를 이제 시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같이 작은 스타트업들은 시판 이후에 양산하고 시판 이후에 이제 AS라든지 영업막 여러 가지 문제점, 인프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혼자 힘이 아닌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업과 함께 이런 콜라보를 통해서 상용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개발 완료되었지만 현재
저희가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뭐 좋은 파트너를 만나게 되면은 집에서도 그냥 바로바로 예. 뭐 정말 집에서 뭐 인삼 재배는 어렵긴 하겠지만은 정말 아닙니다. 가능한가요? 저희가 이제 인삼 재배용으로 네. 이제 개발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근 묘삼을 사서 오랫동안 키우지 않고 한 달 정도만 키워서 싹을 틔워서 먹으면 그 안에 있는 잎의 사포닌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건강 측면에서는 건강 보조식품으로도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제가 적절한 질문을 잘 드렸네요. 인삼을 집에서 재배해서 먹을 수가 있는 예, 맞습니다. 그런 세상이 된다 그러면 시장이 정말 커질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쉘파라이트가 사실 뭐 B2B 시장도 있고 또 네. 어찌 보면 파트너랑 같이 B2C도 공략할 수 있는데 네. 뭐 장기적인 양상 계획과 또 해외 진출 계획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예, 현재 저희가 국내외 실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제 한국기계연구원하고 카이스트 내에서 저희가 실증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국외에서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실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왜 인도네시아를 선정했냐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이제 열대 지방인 그런 다른 환경에서의 조건에서 같은 품질과 같은 생산성이 나온다면 저희 기술이 검증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현재 저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스마트팜 시장 규모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많이 회자되긴 하는데 도대체 이게 네. 얼마의 규모이고 얼마를 판매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경제지에서 얘기하는 스마트팜 시장은 35조 시장이고 연평균 성장률이 한 11% 정도 하는 고도 성장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서서 농작물별로 광원 레시피를 쌓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보면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들도 가능하실 걸로 보여지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향후 확장시켜 나갈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현재는 지금은 일반 대중을 위한 그런 이제 강원 레시피라든지 그에 대한 특용 작물에 대해서의 레시피를 쌓아가고 있는데요. 결국에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 이 시장은 천연물 시장으로 옮겨갈 거라고 봅니다. 천연물이라 하면 뭐 의약용품이나 건강보조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의 천연물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런 시장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하나의 솔루션으로 저희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 시장 확장성은 많이 커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농업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자 하는 이제 스타트업이잖아요. 그러면은 향후 소비자들한테 이런 난 가치를 좀 주고 싶다. 좀 추구하시는 어떤 가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식량 자급률, 곡물 자급률이 이웃 나라 일본보다도 낮은 이웃 나라는 27%, 우리는 23%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식량 안보 위기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스마트팜 같은 이런 식량 안보 문제를 이제 거론하시고 계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런 많은 지원들이 있으니까 많은 젊은 이들이 이제 농업 쪽으로 최근에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토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토지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깨어 있는 젊은 농부들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이런 스마트팜 솔루션을 도입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첫 번째 그 고객들이 네덜란드처럼 그냥 우리 노지에서 노부부가 이렇게 어렵게 농사 짓는 모습이 아니라 편하게 이렇게 농부이면서도 편하게 이렇게 농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팜에 대한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한테 프로핏을 충분히 생산성을 충분히 줘서 프로핏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저희 커스터머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일반 B2C라고 본다면 일반 이제 소비자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제 그냥 우리가 그 양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가 더 중요하다. 결국에 그 안에 우리한테 몸에 좋은 유용한 성분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그 만족감이라든지 삶의 퀄리티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안정성까지 보태서 그렇게 공급하는 형태의 저희의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 평가를 해볼 시간인데요. 우선 밸류에이션 전에 어떤 투자 라운드로 보십니까? 지금 프리 B 라운드로 보여집니다. 아, 시리즈 B를 준비한 라운드군요. 네, 네. 그럼 최종 가치 얼마입니까? 기업 가치는 약 한 100억 정도로 보여집니다. 네, 100억 상당히 높은 가치인데 어떤 기준으로 100억이 나왔습니까?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그 사업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 보이고요. 또 향후에 시장에 출시되었을 때 그 파급력이 아주 클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한 100억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측정을 받습니다. 네, 윤 대표님 오늘 평가받으신 소감과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평가 해주셔서 일단은 감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농업이란 게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의 식량 안보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저희 셀파 스페이스는 현재 우리 농업이 좀 큰 단위의 농업을 하시는 분이나 영농조합들은 선진국인 네덜란드에 가서 기술을 쇼핑하듯이 이렇게 사오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것을 거꾸로 이제 해외에 있는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을 쇼핑할 수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셀파 스페이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말 전 세계 농업의 IT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스마트팜 기업으로 성장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